주식시장 성과에 따라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지수 연동예금 ELD가 올 들어 11조 원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은 보장되면서 최고 연 7%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수 연동예금 ELD 어떤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기까지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되고요. 코스피 200 등과 같은 주가 지수 등의 움직임에 따라 정기 예금보다도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상품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원금 보장형 ELD 25-9호의 경우 최고 연 7%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입 기간 1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상승률이 정확하게 20%를 찍어야 합니다. 만약 지수 상승률이 0에서 20% 사이라면 그땐 연 1.8에서 7% 범위 내에서 지수 상승률에 비례해서 금리가 달리 적용됩니다. 네, 다트처럼 정확하게 딱 20%를 찍으면 최고 금리를,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지수 상승률에 비례해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거나 20%를 넘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상승률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20%를 초과해서 오르거나 만기 시점에 지수가 하락해 있다면 금리는 연 1.8%가 적용됩니다. 지수 상승률이 일정 구간에 벗어나면 가장 낮은 금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일정 범위를 한 번이라도 넘어서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노가웃형 이외에도요. 가입 기간 동안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특정 구간 안에만 있으면 수익을 주는 양방향 수익 추구형, 그리고 지수 하락 구간에 베팅하는 하락 수익 추구형, 지수가 일정 구간 내에서 상승하기만 하면 최고 수익률을 주는 상승 추구형 등 ELD 상품 구조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지수 상승률이 구간에 벗어나면 가장 낮은 금리를 받게 된다는 점까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어떻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은행들은 원금 대부분을 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이 나머지 일부 금액을 주가지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고객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런 ELD가 은행권에서 올 들어 11조 원 넘게 팔릴 정도로 굉장한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ELD를 취급하는 그 국민은행과 또 신한하나, NH농협은행의 올해 판매액은 이달까지 총 11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판매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데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7조 3천억 원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올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ELD에 앞다퉈 가입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은행권은 무엇보다 코스피 강세로 국내 주식시장이 받쳐졌고 또 과거 주가 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 이슈로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판매에 집중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대로 올라오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고객들은 여전하고 또 다수의 증권사가 내년 코스피 상단을 4,500에서 5,500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ELD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금 보장에 잘하면 더 큰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ELD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겠죠. 지수 연동 예금, 이렇게 이름에 예금이 붙어 있으니까 단순히 정기 예금과 비슷한 상품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는데요. 최고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상품 구조에 따라서 일정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다도 못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또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부과돼서 원금이 깎일 수 있고요.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LD 역시 예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5.4%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모든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